예,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라는 것이 과연 현실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잠깐 좀 분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예, 먼저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쪽에선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전쟁 발발 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도입을 하고 싶으면 도입은 가능하긴 한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저희가 갖고 와야 하는데요. 이때 미국 본토에 지금 전술 핵무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될 텐데 그때 상당한 비용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전술 핵무기는 이 대체로 항공기로 투하할 수 있는 것들 뿐인데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가면서 이 투하를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제한돼 있다라고 현실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협상 전략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만약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일단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미군 기지에 이미 전술핵 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폭격기 같은 경우 이 전술핵 무기를 싣고서 이 60톤의 무장을 하고 2시간이면 한반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드나드는 미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의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전략 핵무기까지 탑재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 즉각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텐데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정인 교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가져들여온다는 것이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해서 오히려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핵무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 중국의 반발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일본의 핵무장에 명분을 줄 가능성인데요.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방위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짤막하게. 네, 일단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맥케인 의원의 발언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직전에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에 동조를 하라는 이런 압박 카드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몇 시간 안 남은 문제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